안녕하세요. 보험메이커 김 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달 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10만원 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20만원 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보장도 든든할까 걱정도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인에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위주로 되어 있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녀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알아두시면 평생 써먹는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보험을 잘 만들어 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서랍에서 보험 증권을 꺼내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 첫 번째는 실비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병원에서 쓴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가장 넓은 범위에서 병원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도 3세대, 4세대로 갈수록 본인 부담금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의 경우 실비보험 1일 한도 20만원 때문에 고액의 진료를 받으면 2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려 500만원짜리 항암 치료를 통원으로 하면 1일 통원 한도 20만원까지만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48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을 해야지만 본인 부담금 빼고 나머지 다 돌려받게 됩니다. 입원 한도는 5천만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큰 병에 걸려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병원비만 해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녀 양육비,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꼭 필요한 보험은 이러한 실비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그러면 종합보험 중 어떤 특약이 꼭 필요할까요? 저는 두 가지 특약이 필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첫 번째 특약은 다들 잘 아시는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 특약입니다. 왜 많고 많은 질병 중에 암, 뇌, 심장일까요? 이건 통계청에서 2024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3년의 사망 원인 통계 결과입니다. 1위는 고의적 자해 부분을 제외하면 악성 신생물, 즉 암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도 대부분 암, 심장 질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4위, 5위도 마찬가지로 뇌와 심장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이전은 어떨까요? 통계청 보도자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사망 원인을 조사해보니 1, 2, 3위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순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암, 뇌, 심장 질환이 사망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도 암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025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 중에 중증 고액 진료비 1위부터 50위를 발표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백혈병, 이것도 암이죠. 2위는 췌장의 악성 신생물, 암입니다. 3위도 악성 신생물, 4위, 6위, 9위도 모두 악성 신생물로서 고액 진료비의 대부분이 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뇌와 심장 질환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 보니 국가에서 산정특례 제도도 지원해주고 실비 보장도 해줘서 치료비 얼마 안 나오던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암에 걸린다면 그럴 수 있는데요.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췌장암, 간암, 백혈병과 같은 고액암의 경우 비급여 치료를 하게 되면 산정특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실비로도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심각한 암에 걸리는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암 발생 확률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수명까지 살 경우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뇌나 심장 질환도 우리 주위에 많이 발생하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암, 뇌, 심장 3대 질환은 사망률도 높고 치료비도 비싸고 걸릴 확률도 높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치료 과정에서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생활비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상, 골절 이런 진단비는 안 받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제 왜 암, 뇌, 심장 질환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3대 질병을 보장하는 특약도 다양한데요. 암 입원비, 암 수술비, 각종 치료비 등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단만 받으면 보장받는 3대 진단비를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이 진단만 받으면 바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대 진단비는 어떤 특약으로 구성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 진단비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암의 보장 범위는 크게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과거엔 고해감, 소해감, 생식기암 등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요즘엔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로 특약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뇌와 심장 질환 진단비입니다. 뇌를 살펴보면 뇌혈관 질환이 뇌졸중과 뇌출혈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흐르는 혈관이 막힌 거고 이렇게 막힌 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되는데요. 만약 뇌졸중 진단비가 있다면 뇌졸중, 뇌출혈 모두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진단비만 있다면 뇌졸중이 생겼을 때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진단비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넓은 범위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심장질환 진단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급성심근경색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속하는 질병들 모두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있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에 속하는 협심증 같은 질병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심장질환이라고 해서 부정맥, 신부전과 같은 질병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고객님 선택사항입니다. 부정맥의 경우 치료 비용이 그리 많지 않아서 실비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심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보장받고 싶다면 적은 비용으로 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꼭 필요한 특약은 1호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수술비도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비의 자기 부담금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수술비를 실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비의 통원 한도는 몇 세대 실비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 20에서 30만 원입니다. 입원 실비 한도는 보통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가 1,000만 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20%라고 가정하면 이때 입원해서 수술하면 수술비 1,00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 20%를 뺀 나머지 8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럼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200만 원이겠죠. 그런데 입원하지 않고 통원으로 수술하면 1일 통원 한도 20만 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병원비 980만 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입원의 기준은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건데요.
아무리 수술을 했더라도 수술 시간이 6시간 이내라면 통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실비만으로 수술비까지 충당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암수술비, 뇌출혈 수술비, 골절 수술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1호종 수술비를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질병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장 넓은 범위의 수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수술부터 1종, 어려운 수술일수록 5종으로 분류되는데요. 몇 종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면 이렇게 1종부터 5종까지 수술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용종 제거의 경우 2종, 스텐트 삽입술은 3종, 암수술은 5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1호종 수술비가 있다면 암수술을 해도 뇌혈관이나 심혈관 수술을 해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호종 수술비 특약은 상해 1호종과 질병 1호종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술할 때 상해로 수술할지 질병으로 수술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119대 수술비, 144대 수술비 이런 특약들이 숫자가 더 높으니까 더 다양한 종류의 수술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19대와 같은 수술비 특약을 N대 수술비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N대 수술비 특약은 딱 119가지 항목을 정해서 그것과 관련된 수술만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1호종은 더 넓은 범위의 수술을 포함하고 있어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1호종 수술비를 가입한 후 보장 금액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다면 N대 수술비를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호종 수술비는 가입 금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본 뼈대는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와 1호종 수술비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배책이라고 불리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특약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꼭 챙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보통 우리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 많이 보장받으시죠? 그런데 자녀가 친구 집에서 장난을 치다가 물건을 파손한 경우나 반려견이 길 가던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길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상대방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을 때도 보상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시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과 같은 비용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와 1호종 수술비를 토대로 실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해봤는데요. 보장 내용은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와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까지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20대는 5만원대, 30대는 10만원 미만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40대는 10만원 초반, 50대와 60대는 10만원이 좀 넘습니다. 만약 금액이 높아서 부담스럽다면 뇌혈관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빼거나 암 진단비를 조금만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0세 만기로 설계를 구성했는데요. 90세 만기로 조정할 수도 있겠죠. 가족력이 있다면 암 진단비를 높일 수도 있고요. 진단비를 높였을 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진단비 대신 암에 걸려 어떤 치료라도 받으면 보장이 되는 암 주요 치료비나 항암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보험료나 가족력, 일하는 환경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부담되지 않는 보험료로 설계하는 게 첫 번째, 가족력이나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니 따라서 넣거나 감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나중에 정작 중요한 순간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나는 실비보험, 다른 하나는 종합보험, 그리고 종합보험 중에서 3대 진단비와 1호종 수술비,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해지하고 정말 필요한 보험들로만 가입했습니다. 옛말에 넘치면 모자르니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보험을 많이 가입해 보험료가 부담되어 해지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데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본인에게 딱 맞는 최적의 보험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저와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니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영상을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